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공매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해당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공매 투자하실 때 유용한 팁들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공매 관리 번호는 2021-1100-055-992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었던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물건 용도는 상가용 업무용 건물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고요. 그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공유재산 이렇게 써있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국유재산 물건들은 많이 다뤄드렸었는데 국유재산 물건은 국가 소유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걸 국유재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있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걸 공유재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유재산 물건은 국유재산 물건과 같이 명도할 필요가 없고 낙찰받으면 바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매물건 검색하실 때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나온 물건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토지 면적은 약 110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 건물 실평수는 45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7억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8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건물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가? 사진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해병대 전후의 사무실로 쓰던 건물 통째가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도로를 양쪽에 끼고 있는 각지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 공매로 나오다 보니 개별적인 입지 요건도 참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는데요. 해당 공매 물건 투자하려고 하면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해병대 사무실로 쓰고 있던 물건이니까 명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해병대 사무실로 임대를 두다가 임대 기간이 종료가 돼서 해병대 사무실은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공매를 이체할 때는 명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물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 공매로 나왔었다는 건데요. 그 위치를 같이 한번 보시면 해당 공매 물건은 가평군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군청 근처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 임대도 어느 정도 잘 나갈 수가 있겠고 입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는데요. 해당 물건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토지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 토지 용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바로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토지라는 겁니다. 도시 지역에는 세 가지 용도의 주거 지역이 있는데요.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용도 지역은 뭐니 해도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주거 지역은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용도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거 지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가장 높은 용도 지역이 바로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 최대 용적률은 50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물건 군청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용도 지역도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투자 가치가 좋은 물건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들어가던 물건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같이 살펴보니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개발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물건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물건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그 내용은 바로 자연보전 권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군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공서가 소재하고 있다가 그 도시에 신도시나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가 생겨나게 되면은 예전에 있었던 관공서가 새로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관공서가 있었다가 관공서가 이전한 그 자리는 슬럼화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도시 지역이 개발돼서 이 가평군청이 이전해 버리게 되면은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매 물건이 나온 가평군은 그러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갖고 기준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해서 일부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까지를 가밀억제 권역, 그 다음에 수도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성장관리 권역, 마지막으로 수도권 동쪽 일대를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수도권 권역들 중에서 가장 개발이 극심하게 규제가 되는 데가 바로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연보전 권역에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보전 권역으로 들어가는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이런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러한 자연보전 권역에서도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경기도 가평과 경기도 양평입니다. 가평과 양평은 자연보전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매 문건이 나왔던 가평구는 신도시가 새로 개발돼서 또는 택지개발지구가 새로 개발돼서 가평군청이 이전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하는 게 해당 문건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평군청이 굉장히 시설이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 가평군청을 이전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고, 그 가평군청이 인접해 있는 지역을 보니까 가평군청 이청사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 들어와 있죠. 군청 인접해 있는 그 토지의 시소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게 해당 물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용도 지역도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심지어 명도까지 필요가 없는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은 물건이라는 거죠.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공매는 하시는 분들만 하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렇게 명도도 필요 없는 알짜 물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분은 예전에 해병대 사무실에 있었던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철거를 해서 개발한 거죠. 딱 봐도 건물이 굉장히 높게 개발되고 있는데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높게 개발할 수가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문의는 병원하고 의원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건물을 살 때 가장 갖고 싶은 건물 중에 하나가 메디컬 빌딩이잖아요. 이 병원으로만 채워져 있는 건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런 로망인 건물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물건을 개발하신 분은 병원을 다 인차를 맞추셨는지 못 맞추셨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로드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분명히 해병대 사무실 그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메디컬 빌딩으로 재탄생이 되어 있죠. 1층에는 약국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내과가 들어와 있고 3층에는 한의원 그 다음에 4층에는 치과가 들어와 있는 아주 이상적인 메디컬 빌딩으로 올라가 있는 물건입니다. 저렇게 개발이 됐으니 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전 들어와 있는 저 병원들이 신규로 해당 지역에 들어온 병원들이 아니라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 군청 바로 앞에 새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이사를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를 맞출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빨리 임차를 맞출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는 명도할 필요도 없는데 그 가치도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 공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물건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병대 전후의 사무실로 이용하던 건물을 낙찰 받아갖고 메디컬 빌딩으로 개발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매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크기 때문에 경매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는 물건들도 많고요. 명도가 필요 없는 알짜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공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